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반인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97억 5,349만 2천원보다 1억 5,253만 3천원이 증가된 99억 602만 5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조, 설면서 237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8월 안성시 집중호우 시 발생한 피해 지역 수해 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정되게 처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위생 문제를 해결한 수해 쓰레기 처리 비용 국비 지원액 1억 4,690만 2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8조 나눔의 녹색 장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자원 재활용 의식 확산을 위해 안성시 지속가능 발전협회와 내야울광장, 학교 등에서 녹색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녹색 장터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0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감시원 운영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하여 2명의 감시원이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과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경기도에서 2개월 인건비가 추가 교부되어 1,04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2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분 개장 사업에 대한 국토비 보조금 반환 및 이자액 반납액 18만 1천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조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계절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에서 토양 항목 추가조사 요구가 있었으나 2020년 봄철 이후에 조사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사업비를 이월하여 2021년 봄철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설 251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기존 시설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특별기부세 6억을 포함한 44억 5,400만 원입니다. 2019년 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 기계를 선정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나 조단 물품 중 광역 선별기가 해외 제품으로 기계 제작 기간 2개월, 운송 기간이 4개월 소요되어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20%로 금년 내 준공은 어려워 불가피하게 계속 비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과진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철 위원님 없습니까? 여쭤볼게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이라 되는데 쉽게 예산자는 다른 곳을 몰라도 장사집 같은데 그런 일회용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집의 일회용품이요? 괜히 거기 가서 일회용품 뭐 저기 단속 한다랬다 괜히 뭐 봉변 당하고 오는 거 아니야?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네. 장사집 같은 데는 이제 우리 이제 안성 관내 보면 농협 추격 무슨 뭐 이렇게 대형이 이제 기업 같은 데서 그 뭐 직원들이나 뭐 또 우리 조합원들 같은 데 하면은 상 터지면 이제 기본 그 나가는 그 일회용 그 저기 틀이 있어요. 뭐 2박스씩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그걸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뭐 친환경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준다든지. 왜냐면 사실은 뭐 그 예를 들어서 장사집 음식 같은 거는 잘 안 가져가서 먹으려고 그러잖아. 뭐 잔치집 같은 데서 주는 거는 뭐 집에 와서도 먹고 그러는데 장사집에서 주는 거 먹것이요?
안 먹잖아. 그러니까 선입감이 진짜 기쁨하고 슬픔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 슬픈 데 가가지고 단속했다 할 때는 잘못해서가는 어? 괜히 불난데 붙여지낸다고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무슨 뭐 친환경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우리 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어디 딴 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매립하면은 뭐 바로 썩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해야지. 거길 가지고 뭐 그릇 닦고 뭐 해라고 뭐 그래봐. 내가 보기에는 뭐 현실에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뭐 강제로 뭐 하면 하게 해고죠. 근데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는 괜찮지. 사람도 많이 안 오니까. 뭐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닦기로 말하면은 뭐 이거 저기 그 일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완전 뭐야 저기 저 쉽게 저 고용을 해야 되잖아. 그분들 일당이 12,000인가 얼마인데 그 사람들 보통 그 장사집 가면은 아침 9시부터 밤 요즘은 좀 9시까지 이제 규제지만은 보통 11시까지 있잖아요. 그 계산해봐. 그러면 숨 닦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아이 상 터져서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좀 뭐 단속만 하는 게 저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덜 나오게 한다든지 아예 무슨 뭐 저 비닐로 제재를 뭐 친환경 비닐로 해서 뭐 이렇게 뭐 그 뭐야 그 접시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저 쓰고 나머지 하면은 뭐 이렇게 녹는다든지 뭐 재활용이 가능한다든지 뭐 이런 거로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뭐 이제 그 상가집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슬픈 뭐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는 좀 저희가 가려가면서 하고요. 지금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 이제 배달 음식이 많이 이제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회용품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저희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고민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이런 사업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지금도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해가지고 좀 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음식점 같은 데도 이제 배달이 많이 되니까 그릇을 갖다가 일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릇만 전문으로 다 공급을 해주고 이제 음식을 갖다가 이제 배달해 그러면 그걸 회수해가지고 그 그릇만 따로 회수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이제 공급해주는 식으로 다 이렇게 좀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축제 때도 보면은 바우더기 축제 때도 보면은 이제 그 상수설비라는 이제 하수설비를 갖다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입점한 그 식당들에서 많이 이제 그 뭐 오페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일회용품 그릇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어제 이제 바우더기 축제 할 때도 그걸 제안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그릇을 갖다가 그런 좀 이렇게 규격화해가지고 그런 것을 공급을 해주고 전체를 회수해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그 한번 그거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쓰레기 발생량이 한 10분의 1로 다 줄어든다 그런 그 교육력을 저희가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저희도 한번 축제 때라든지 이걸 갖다 아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번 좀 이렇게 좀 적극 권장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요즘은 아시겠지만 배땡땡이라든가 새땡땡 해갖고 배달업체들을 이용해서 주로 배달을 하잖아요. 예, 그게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 다시 가져가서 다시 회수를 하면 그것 또한 또 플러스가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게?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그 클 세척 텐데. 비용이나 뭐 이제 일용비 구입비를 갖다가 음, 좀 그쪽 비용으로 다 이렇게 좀 쌤쌤이 되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예, 자체 내에서 배달하진 않아요. 예. 배달 업체를 이용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갖다 하는 데가 전라남도 광주에 그 사업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히트하는 또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걸 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게 도입하면은 일회용품도 많이 줄어들고 나을 것 같아서 말씀 나왔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뭐 일회용품을 줄어들긴 하겠지만 일단 업체라든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클 수 있어서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그 지난 여름 수해 때요. 예. 그
나무들도 많이 상당히 떠내려왔잖아요. 예, 예. 그 나무들도 그냥 수해 쓰레기로 해가지고 딴 것처럼 다 이렇게 처리가 됐나요? 예, 저희가 임목 폐기물로 분류해가지고 그거 다 처리했습니다. 그 인목 폐기물도 그냥 뭐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뭐 소각도 있을 거고. 아, 저희 임목 폐기물 그 처리 그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안성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 다 거기들 갖다 좀 뭐 톱밥을 만드나요? 톱밥을 뭐 만들어가지고 톱밥을. 분사 톱밥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건 분리를 하셔가지고 예, 예, 인목 예. 폐기물은 따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이제 요번에 수해할 때 건설 폐기물, 임목 폐기물, 사업종 폐기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각각 다 좀 막 처리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뭐 잘 하시겠지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예, 설명서는 240쪽인데요. 일회용품 사용유제업소 감시원 운영. 이게 원래 애초에 본예 사안에 10개월 분반 지금 반영이 됐던 거였어요? 예, 예. 1월부터 10개월 이명분만 돼 있어가지고요. 추가로 다그 2개월분이 추가로 더 교부됐습니다. 그럼 점검만이 지금 두 명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일체로? 두 분은. 안성에 그 규제 대상이 몇 개 업소가 되는데요? 일회용품 규제 없어요. 그 정확한 숫자는 우리 팀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집단급식소랑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는 한 270여 개 정도 되고요. 대형마트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뭐 대형 할인 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런 거 한 10개소 이제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한 10개소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저희한테 신고는 돼 있지 않은 그런 작은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 시내권에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요식업들 그런 대상 업체들까지 거진 한 1000여 개 이상의 그런 업소들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직접 배출하는 요령이라든가 감량 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부착하고 사업자들한테 또 면담도 하고 이렇게 방문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 이거 2인 1조가 커버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무리이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희가 사전에 대상 업체들이나 대상 섹터를 미리 좀 편성을 해서 일정을 좀 정해서 좀 짜임새 있게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한 중복해서 홍보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2천여 개소 정도 이렇게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이제 궤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단속의 손길은 미치기는 좀 힘들고요. 2021년부터는 좀 이 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홍보 위주로 올해는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 영향이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냥 일반 요식업소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컵 사용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그런 거 들었습니다. 못 느끼시나요? 네, 많이 예, 느낍니다. 예, 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카페나 이런 데서 그 나오는 용기들 지금 별도의 그 규제 업소를 여튼 좀 인구가 많이 좀 밀집돼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좀 지정을 해서 거기에 여튼 그 일반 시민들이 좀 반납할 수 있는 체계나 이런 것들도 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좀 같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네.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왜요? 원인자 부담을 해가지고 이제 희소할 수 있도록 그게 법령으로 다 이제 시행이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회용 투명 컵이 네. 플라스틱 컵이 이제 문제가 이게 재질이 다 틀립니다. PE 계통이 있고 뭐 페트 계통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섞여 들어가면은 그 우리 선별정에서 분리가 안 돼 다 소각용으로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시행이 되더라도 재질을 갖다 통일을 시켜야지만 이게 분리수거 효과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 이제 법령을 갖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은
그때 좀 건의 좀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별도의 그 수거 보상제 실시하고 있죠? 아니었나요? 아직 저기 그 종이팩하고 배터리 이거만 아니요, 플라스틱이요. 투명 플라스틱.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은 별도로 지금 보상제 시스템은 지금 시행은 지금 안 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아, 그런가요? 저기 자원 수납 가게 좀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월 소각장 운영 관리에서 예. 지금 용역비 5,900만 원을 다 이월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게 지금 본 예산에 수립이 됐었는데요. 예. 이거 그대로 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올해 그 용역비를 잡았는데 네. 먼저 이제 그 소각장 80톤짜리 증설하면서 7월달에 그 주민들이 이제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봄철 그 환경영향 조사를 갖다 이렇게 토양 항목을 갖다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이제 그 성금을 갖다 이렇게 주지는 않고 분기별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용역 기간이랑은 좀 관계는 없고요. 그냥 계절별로 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2월하게 이렇게 저기 용역 조사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게 아니 본 예산에 수립이 됐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그 토양 조사가 여튼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네. 요구 때문에 지금 예. 용역 가업 내용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네. 더 이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이제 본 예산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네. 올해 봄철 부분부터 여튼 계절 영향 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럼 실제 여튼 토양 오염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용역 가업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게 주민들 요구가 그 하반기에나 사실상 예.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재활용 선별 시설인데요. 예. 이거 계속 준공이 지연이 되네요. 저희가 그 이게 이제 지금 조달 물품 중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광역 선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 제품인데 이거 이제 그 선정할 때도 조달청에서도 좀 이게 이제 그 검토하는데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 또 뭐 담당자도 바뀌고 저희가 뭐 수차례 이제 그 조달청도 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딜레이 되니까 이제 뒤로 다 이제 이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게 2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내년 6월까지는 다 이렇게 선별정을 좀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예, 아니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나가고 실제 재활용 판매 수익 부분에 대한 세입은 또 더 지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예. 여쭤보는 예, 거예요. 저희도 좀 이게 뭐 조달 물품이 많다 보니까 또 하나하나 또 가서 또 협의를 보고 또 거기서 또 검토가 뭐 이렇게 지원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보완사항이 있고 또 보완해주면 또 뭐 추가적인 게 해가지고 좀 저희도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네. 여튼 뭐 2월 말 준공에는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식태 의원님. 황희태 의원입니다. 그 설명서 240쪽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서 감시원 운영. 네. 그 뭐 이게 자원순환과의 문제만 아닙니다. 뭐 행정과하고도 뭐 정책대 예산 담당 부서도 있는데 늘상 말씀드렸지만 이거 10개월 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1년 하면 뭐 투자금 저희 때문에 다 10개월씩 계약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들. 이거 내년부터는 12개월 계약하시고요. 예. 이렇게 추가적으로 2개월분 추가로 집행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악기야 뭐 이거 5,200만 원에서 10분 1개월분 하면 500만 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왜 안성시가 자꾸 이런 식의 몇 번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예.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분들 다 안성 시민이에요. 일자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 약간 그 약자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뭐 희망 일자리도 뭐 코로나 상황에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 인건비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별 저 가이드라인 제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지금 2단계 상황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면 일회용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요구하고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뭐 지도 단속 감시원들 일하는 것이 만약에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 적반이 아니라면 다른 쪽으로도 좀 활용을 좀 하시고 좀 우리가 좀 시대적 상황에 막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단계별로 고객이 요구하면 2단계 상황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내용을 보면 또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좀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 3단계 가면 일회용품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작년 지향에는 막 했다고 해서 올해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의원님 말씀대로 뭐 상황에 맞게 저희가 이제 기관제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감시원들 갖다가 네. 맞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연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자연순환과장님,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